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밤샘 농성으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관련 재판부의 첫 판단이어서 향후 이재명 대표 재판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첫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오늘부터 공식 정찰 임무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주장으로만 나왔던 위성 사진이 공개될지 관심입니다. 북극발 한파로 기승을 부리는 강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오늘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와 밤샘 농성을 이어가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회의장실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좌 농성을 벌입니다. 인생이면 탄핵 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본회의를 탄핵용으로 열 순 없다고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향했고 지난 9일 한 차례 철회됐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다시 보고됐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규탄 대회를 열고 의회 폭거라 비판하며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했고 본회의장 앞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75년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의회 폭거에 의장이 앞장서서 가담하고 이런 잘못을 왜 하는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만큼 민주당은 반드시 오늘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원장과 검사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직무대행만 남은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됩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올해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인 내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법원에선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은채 기자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선거 앞두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대선 예비 경선 전후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며 정치 자금으로 6억 원을 받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1억 9천만 원 가운데 7천만 원만 뇌물로 받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해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민홍 변호사는 무죄가,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앞서 보신 법원의 유죄 판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대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증인과 참고인, 사건의 개요 등이 상당 부분 겹쳐 있다는 겁니다.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인정된 자금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의 일부가 아니냐는 의혹 속에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재판의 판결이 이달 내에 나올 전망도 있어 이 대표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겨냥한 듯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국민의힘도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며 당의 전권을 달라 요구한 건데요. 김기현 대표는 단칼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이지율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도부와 친윤,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 요구를 6호 혁신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3일 권고 이후 응답하지 않는 당 지도부를 향해 입장을 달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인류한 혁신위원장은 또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요구했습니다.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당 지도부 대신 자신이 직접 혁신안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원들은 인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의 활동이 공관위원장 자리를 위한 것은 아닐 거라며 즉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최후 통첩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혁신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기존 비서실, 국가안보실에 정책실을 새로 추가해 3실 체제로 바꾸고 수석비서관 5명도 모두 교체해 2기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원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정책실장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정책실장은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신임 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정책실 등 3실로 재편됐고 조만간 과학기술수석도 신설해 6수석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기존 수석비서관 5명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물러나는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임명됐고 김은혜 홍보수석 대신 이도훈 대변인이 승진 배치됐습니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쉽지 않은 역할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인사는 당초 다음 주로 예정돼 있었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쇄신 필요성이 커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투표 결과가 예상과 크게 빗나간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선 정부의 정보 실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잇따라 취소하고 현안 보고와 함께 엑스포 투표 결과 예상이 크게 빗나간 원인도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 직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0대 50으로 내부에서 본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2차 투표에 가면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 섞인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전망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고 결과적으로는 오판이었던 셈입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의 정보 실패와 판단력 부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터무니없이 틀린 보고를 했거나 고의적으로 기만했다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워낙 위에서 그룹핑크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토를 못 따는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은 없었나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석하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는 유임이 전망되던 박 장관을 포함해 개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로 주재로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제가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지난달 9일 두 법안을 통과시킨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오늘부터 공식 정찰 임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반도와 미국의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실제 촬영 사진을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습니다. 발사 장면을 공개한 뒤부터 정찰 위성이 정상 가동 중이라는 게 북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북한 매체는 발사 당일부터 한반도와 하와이, 괌,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까지 담아냈다고 전해 정찰 위성이 지구상 어디든 촬영할 수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커다란 기대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성 사진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이 오늘 첫 공식 임무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발사 뒤에도 통상 4개월 이상 걸리는 조정 작업을 단 10일 만에 마치고 전력화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공식 임무가 시작된 만큼 북한으로선 위성 사진 공개를 더는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미일과 호주 4개국은 정찰 위성을 발사한 북한을 제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SPC에서 발생한 산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허영인 회장이 해외 출장으로 출석하지 않자 청문회를 연 건데 같은 이유로 불출석한 이해욱 DL그룹 회장도 증인석에 설 전망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취임식을 가진 뒤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동안 이어진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경찰청은 연말 연시를 맞아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우리나라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비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정부가 아직 입국을 승인한 건 아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여 한국 입국 제한을 받은 가수 유승준 씨. 13년이 흐른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LA 총영사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5년 뒤 유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다시 2차 소송에 들어갔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혀 승소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LA 총영사관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비자 발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 씨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전두환 씨의 유해는 장례 후 2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습니다. 마땅한 장지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 전 씨의 가족들이 유해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산에 옮기려고 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는 생전 회고록에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나마 통일을 막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족도 연결식에서 유해를 전방에 안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장해서 북녘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지를 구하지 못해 유해는 2년 동안 자택에 보관됐는데 최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사유지에 안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육군 1사단이 관할하는 땅 일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 씨는 1사단장을 지냈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전두환 6월의 파주 장사님 매장을 반드시 막아내자. 마을 주민들도 당혹스러워합니다. 몇 분들도 이제 여길 왜 와야 하냐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분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지만 유족이 땅을 사더라도 해당 부지가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해를 안치하려면 군의 동의가 필요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에 술을 마시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에 나이 제한은 없어서 아동도 청소년도 쉽게 이 음주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배우와 가수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주량이 3병이 넘는다고 자랑합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간접 광고를 받았다며 주류 제품을 홍보합니다. 주류 사업을 하는 래퍼가 나와서 본인 제품을 선전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네, 홍보는 늘 해야죠, 형. 늘 해야죠. 열심히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문제는 이 같은 술 먹방, 이른바 술방이 청소년에게도 여과 없이 노출돼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중학생의 계정을 통해 유튜브에 술 방송을 검색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청소년 계정으로도 어렵지 않게 음주 방송에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유튜브나 OTT 서비스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복지부는 음주 행위를 부각하거나 미화한 영상은 연령을 제한하고 경고 문구를 삽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른바 18금 방송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음주 장면은 술에 대한 친숙함을 갖게 합니다. 이번 음주 미디어 가이드라인 개정이 음주에 관대한 미디어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다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담배와 전문 의약품처럼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시종수입니다. 배터리가 없는 깡통 전기차를 중국에서 수입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54억 원을 타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터리 없이 껍데기만 있는 가짜 전기차를 한 대당 5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전기차 부품 공장. 승용차부터 어린이집 차량, 트럭까지 80대가 넘는 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차량 세대는 보닛 앞부분이 모두 텅 빈 채로 장기간 운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배터리 업체 대표 A씨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타내려고 중국에서 들여온 배터리 없는 깡통 전기차 92대 중 일부입니다. 운전석과 차체 등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전자부품은 텅 비어 있고 시동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A씨는 자동차 제작증과 구매 계약서 등 서류만으로도 보조금이 나오는 제도적 허점을 노려 54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차체 한 대당 5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겁니다. 보조금을 받고는 나중에 배터리를 달아 학원버스나 캠핑카로 개조해 또 수익을 챙겼습니다. 차량들을 자신과 공범들이 관리하는 대구, 김포, 용인, 평택, 창고 등에 보관 방치하였다가 순차적으로 배터리를 부착하고 학원버스, 캠핑카 등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재산 40억여 원을 추징하고 보조금 지급 제도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환경부와 지자체 등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IOC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32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박인비 선수는 진종호, 김연경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한국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임기 4년의 신임 IOC 선수위원은 내년 7월 파리올림픽 때 참가 선수 만여 명의 투표로 뽑히는데요. 32명 가운데 4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8대 1이나 됩니다. 외신들은 박인비 선수를 미국 육상 스타 앨리슨 펠릭스와 함께 유력 후보로 꼽기도 했는데요. 박인비 선수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IOC 위원이 단생합니다. 오늘 12일 동반 입대하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과 정국이 진위 조교로 있는 신명교육대로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팬들은 세 사람이 군대에서 조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편 RM과 B는 오는 11일 입대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사람이 입대하면 방탄소년단 7명의 멤버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은 2025년 완전체 컴백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앞서 진과 제이홉, 슈가에 이어서 4명의 멤버가 같은 시기에 입대를 결정하면서 이 계획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도의 한 종교 행사인데요. 풍선들이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애초 공중으로 날릴 행사용 풍선 묶음이었는데요. 바닥에 깔린 폭죽의 불꽃이 풍선에 튀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외신은 이 사고로 학생 25명 등 30여 명이 화상을 입었다 전했는데요. 보통 헬륨가스가 채워진 풍선은 불에 닿아도 폭발하지 않는데 이 풍선엔 수소가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요. 다행히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가벼운 부상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행사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경매에만 나가면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고 김한기 화백의 그림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4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김 화백의 그림이 도난당해 여기저기 되팔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림 주인의 가족들이 구매자들에게 그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림의 주인이 투병하는 사이 제자와 수행비서 또 가사 도우미까지 합세해 총 100억 원대 대작들을 다 훔친 겁니다. 모두에게 희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고 박내회 서강대 명예교수가 소유하고 있던 고 김한기 화백의 그림 산울림. 제자 등이 몰래 훔쳤다가 들통나 구속됐지만 유족들은 그림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훔친 일당이 이미 서울 강남의 갤러리 대표 조모 씨에게 40억 원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그림 소재를 파악한 유족들은 그림을 달라고 했지만 조 씨 측은 정당하게 샀고 이미 되판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용을 해서 집행관이 갤러리랑 여기들을 들어갔을 때 여기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결국 유족 측은 작물 취득 혐의로 조 씨를 고소하고 그림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넘는 재판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그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품인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의심된다면서도 증거가 없어 정당하게 산 그림이라고 봤습니다. 도난이 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작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인정을 하고 대신 절도범들에게 그림값 40억 원을 배상받으라고 선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김한기 화백의 그림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치는 저희는 돈으로 환산을 하지 않거든요. 현재 경찰 수사는 4년째 지지부진합니다. 검찰이 2번이나 보안 수사를 요구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결국 지난 6일 조 씨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조 씨는 MBN과 통화에서 평생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며 논란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유족 측이 항소한 만큼 그림 소유권 다툼은 2심 재판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최근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에서 여대를 나온 지원자는 무조건 불합격시킨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태형 기자입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 소속으로 표기된 작성자는 자신이 서류 평가를 담당하는데 여대를 나오면 자기소개서를 읽지도 않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썼습니다. 대기업 물류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작성자도 댓글에 우리 회사도 그러고 다른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이 많다며 동조했습니다. 익명 게시판 특성상 소속 회사는 진짜일 가능성이 있지만 작성자 부서와 글 내용은 진위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이라면 위법 사항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커졌고 급기야 정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부터 나흘 동안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불이익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약 2,80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 대부분은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3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커뮤니티 글로 논란이 된 기업 등 의혹이 제기된 곳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최근 독감에 폐렴 증상 등으로 고생한 프란치스코 교황.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는데요. 쾌유를 기원하는 특별한 공연이 있었답니다. 함께 보시죠. 신나게 음악을 연주하며 등장하는 서커스 예술단원들.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장소에서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인데요. 이곳은 바로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시티. 무대 중앙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과 함께 코앞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고개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교황. 최근 건강 문제로 교황은 두바이에서 열리는 기후 정상회담 참석을 취소한 바 있는데요. 아직 몸 상태가 온전치 못한 교황의 건강을 기원하는 특별한 선물의 순간이었습니다. 위안과 기쁨을 준 서커스단에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네요. 마법, 경이로움, 그리고 기쁨. 이틀 전 질 바이든 여사 주관으로 꾸며진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을 소개해드렸죠. 성탄절을 앞둔 백악관이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스케이트장입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아이스링크 위에 등장한 한 쌍의 남녀. 미국의 남자 피겨 금메달리스트 보이타노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인데요. 피겨 공연과 함께 스누피 캐릭터와 펼치는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린 이곳. 바로 이 백악관 내 사우스론에 마련된 빙상장입니다. 백악관의 아이스링크 운영,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역시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아이스링크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12월 내내 운영될 예정이지만 특별히 지역 학교 아이들과 군인 가족, 응급구조대원 자녀 등에게만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하네요. 4년 전 일어난 큰 불로 파리의 보물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소실되고 말았는데요. 파리 여행을 꿈꾸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겐 더 반가울 소식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복원 작업이 한창이라고요? 복원 작업이 한창인 파리의 상징 노트르담 대성당. 비계 사이로 첨탑의 실루엣이 어른거리는데요. 중세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꼽히는 과거 모습 그대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매년 전 세계 1,3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7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던 이곳에 지난 2019년 4월 원인불명의 화재가 났었죠. 불타 쓰러진 첨탑뿐만 아니라 분당 지붕 등의 수리를 거쳐 1년 뒤 재개관할 예정이랍니다. 잿더미 속에서 돌아올 노트르담 대성당. 한 해 동안 손꼽아 기다릴 일만 남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극적으로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면서 하마스가 최초로 공개했던 이스라엘의 여성 인질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쟁 후 4번째로 이스라엘을 찾아 휴전 연장을 논의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오른팔에 붕대를 감은 여성이 차에서 내리자 기다리던 가족이 달려가 눈물로 제외합니다. 하마스가 최초로 영상을 공개했던 이스라엘 인질 미아 셴이 석방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להורים שלי, לאחים שלי, בבקשה תוציאו אותנו מפה כמה שיותר מהר. בבקשה. תוד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종료를 불과 10분 남기고 연장에 합의하면서 미아는 극적으로 석방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쟁 후 4번째로 이스라엘을 찾아 휴전 연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 지도자들을 만난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개별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I look forward to detailed conversations with the government of Israel about the way ahead in Gaza. 네타냐후 총리와 회동 뒤에는 서안직으로 이동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지지해온 미국이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홍콩 ELS 불안전 판매 후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이번엔 가입자가 아니라 은행원들 이야기입니다. 은행들은 공식적으로는 상품 가입 과정에서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불안전 판매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얘기하면 아무도 가입하지 않는다며 손실 가능성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한 시중은행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다들 ELS 가입 권유할 때 MSG 가미하지 않느냐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 아무도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손실 위험을 감추고 ELS 상품을 팔았는데 이제 와서 투자 위험을 다 고지했으니 무조건 고객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댓글에도 대사가 다 똑같다, 부정하지 못한다, 이제 창구에 고객들 몰려올 거다라며 동의하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재테크 담당 PB팀장들이 가입을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6개월이면 된다며 팔고 그 성과로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뒷수습은 다른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인사 고과 시스템 KPI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KPI는 은행 본사가 영업점을 평가하는 지표로 예금, 대출, 신탁 등 항목을 나눠 목표를 정해주고 실적대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결국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영업점들이 무리하게 ELS 상품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이제 어떻게 주어졌냐, 그에 따라서 이제 영업 방향이 아예 틀려져요. 목표 활동받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을 해야지. 원래 인사 평가도 그러고 성과급도 이제 그 영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죠. 시중은행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판매 실적과 KPI 간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홍콩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경기가 부진하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가계부채나 높은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번째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생산, 소비, 투자는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계속되는 고금리로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은 마른 수건을 더 쥐어짜듯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서울 망원동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곳이지만 평소 즐겨 먹던 과일과 야채값이 2배로 뛰자
한 시민은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샐러리를 늘 먹었었는데 샐러리가 배 정도 됐더라고요, 값이. 그래서 그냥 당분간 쉬었다가. 꼭 필요한 생필품만 겨우 살 뿐 간식이나 주전부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간식은 뭐 전혀 뭐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그저 밥 세끼 먹는 거, 밥도 뭐 조금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뭐 다른 거는 뭐 많이 못 사겠어요.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소매 판매액은 전달보다 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계속된 고금리에 서민들이 꼭 필요한 물품만 구매하고 지갑을 닫은 겁니다.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음식료품 같은 경우 이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이 역대 최대인 13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 감소까지 겹치며 하반기 경기 회복인 상저하고는 사실상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고금리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언제 회복될지,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건 안전할지 등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재테크 박람회를 박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재테크 박람회인 서울 머니쇼. 금융사 부스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강연이 열리는 세미나실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행사장은 투자 정보를 얻으려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소 주식 투자하고 금융 전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재테크 관련해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금리 좋은 상품들도 한번 찾아보고.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연 부동산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서서히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금리가 언제든지 내릴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에는 유동성 증가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분산 투자와 안전자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지다 보면은 투자 시장에서의 변화도 되게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금이라든지 달러와 같은 이런 대체 투자 자산들,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정도 담고서 대응하는 전략들. 부동산과 주식, 금융 등 다양한 재테크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 머니쇼는 2일까지 개최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건데 정부가 출산을 하면 내 집 마련이 더 수월하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부지입니다. 주변 시세 70-80%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보니 사전 청약에 7만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38대 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뉴홈은 좀 덜 비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관심이 좀 가죠. 내년 3월부터는 이런 뉴홈의 최대 35%의 물량이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배정됩니다. 또 민간 아파트 분양에도 신생아 가구에는 특별 공급 물량을 우선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7만 호가 출산 가구에 공급됩니다.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혼인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도 2명으로 낮춰 신청 대상을 넓혔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월 1,300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특공을 허용했고 부부 간 중복 청약도 인정해 이른바 혼인 불이익도 없앴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자동차 안에 방향제 같은 제품들 하나씩 놓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제품들의 성분표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자동차 생활용품 중에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나왔던 유해 물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차량에 흔히 두는 생활화학 제품들입니다. 자동차 세정제부터 방향제까지 유명한 해외 브랜드 제품도 덜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 중인 해외 직구 제품 90개를 조사했더니 절반 가까이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선 과거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유해 물질까지 검출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차량용 코팅제입니다. 특히 이런 분사형 생활화학 제품의 경우 호흡기로 흡입하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되어지면은 이제 폐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천식이나 간질성 폐렴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나라마다 허용 물질 기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구매 대행 업체는 반드시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인증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인증 제품들에 대한 판매 중지를 공고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유통 전에 반드시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고 또 소비자들은 구매에 앞서 반드시 제품 뒷면의 성분 함량을 살피고 안전 기준 확인 마크를 확인할 걸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번 주 극장가와 OTT에서 다양한 장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국내 오리지널 시리즈 최초로 미국의 넷플릭스에서도 10위권 안에 든 스위트홈의 시즌2가 공개됐습니다. 욕망이 괴물이 되는 세상을 떠나온 뒤에 사투를 그려냅니다. 극장가에선 혼자인 것이 삶의 철학인 인플루언서와 편집장의 로맨스를 다룬 싱글인 서울이 개봉됐습니다. 배우 이동욱과 임수정이 서로 사랑에 눈을 뜨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공연계에서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뮤지컬의 대잔치가 펼쳐집니다. 지난 2013년 국내 초연 이후 큰 사랑을 받은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무상 공연을 마치고 서울에서 막을 올립니다. 라이선스 공연 10주년으로 국내에선 8년 만에 만나는 명작입니다. 한 여자만을 400년 넘게 사랑한 백작의 이야기, 뮤지컬 드라큘라도 10주년 공연을 펼치는데요. 화려한 무대와 캐스팅이 눈길을 끕니다. 중국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조시고화를 더 탄탄하게 만든 인기 연극도 돌아왔습니다. 조시고화라는 인물이 자신의 가문을 멸족한 진나라 대장군에게 복수를 계획한다는 내용의 원작을 연출가 고선웅이 각색했는데요. 동양적인 무대 연출과 어린 영혼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내면에 대한 묘사 등이 탁월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아데테쿤보처럼 되고 싶단 우리나라의 농구 유망주가 있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데도 가볍게 슬램덩크를 꽂는 에디 다니엘을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와 림을 향해 펄쩍 뛰어올라 강력한 원핸드 덩크를 꽂아 넣습니다. 용산고 1학년 에디 다니엘은 최고의 유망주들이 모인 유소년 캠프에서 형들을 제치고 베스트 5에 뽑힐 정도로 단연 눈에 띕니다. 폭발적인 운동 능력은 NBA의 괴물이자 자신의 우상 아데토쿤보를 닮았고 동료를 살려주는 플레이는 킹 르브론 제임스를 빼닮았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야니스가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는 르브론에 더 가깝게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프로농구 서울 SK의 선택을 받은 에디 다니엘은 청소년 대표팀 주장도 맡아 실력의 리더십까지 인정받았습니다. KBL 해외 연수 대상자로 내년 1월 미국 유학을 앞둔 에디 다니엘은 이현중과 여준석처럼 미국 무대에 서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실력만 된다면 꼭 가고 싶은 것이고 더 실력 키워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경기를 터뜨렸다는 뜻이 담긴 재치 넘치는 세레머니를 프로와 국제 무대에서 팬들에게 선보이는 게 에디 다니엘의 꿈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항상 깜짝 놀래켜 드릴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12월 첫날인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여전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이들 지역은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6.7도로 어제만큼 공기가 차갑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2도 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고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무는 만큼 계속해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호남 서부와 제주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남 서부와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호남 서부와 제주 산지에 2에서 7cm, 전남 북동부에도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고요. 서쪽 지역의 눈은 오후면 그치겠지만 제주 산지는 밤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5.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되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요. 다음 주에는 추위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